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투자성이 월등하다든지 경매 권리 분석에서 어떤 특징, 포인트가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제거가 된다든지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물건을 선정을 해서 강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101548 감정가 19억 6천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최저가 12억 5,400 두 번 유찰됐으니까 64%입니다. 청구 금액은 8억 1천. 이 취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좀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매 기일은 2024년 2월 14일입니다. 12억 5,400이 진행되고 이 경매의 어떤 계략적인 사항을 쭉 검토하시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토지 면적 우선 토지 지분권이 26평 형으로 지분권이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이 경매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매입할 경우에 꼭 필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60평.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이 나오는 거죠. 60평이. 60평이 나왔으면은 공유 면적 포함하면은 75평형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항을 주요 사항 항상 놓치지 말고 읽어보셔야 되는데 재경매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20%가 이제 특별 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놓치시면 안 될 사항입니다. 접수일 2023년 8월 유치권자 주 유치권 신고서 제출 특이합니다. 공동주택인데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대부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대금 2억 1,800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거는 의례적으로 따라붙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대법원 합의부에서 나오는 결론 정도까지 기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서에 관련 사건 중앙지법 2022 가단 5065 사건 조정조서 첨부함.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 사건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 포인트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여야마셔갖고 이 소유자가 취득 과정은 어떻고 이 날짜가 2023년 유치권 신고 유치권 성립한 시점은 언제고 하는 거를 내력 히스토리를 등기부등본을 봄으로 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하고 그리고 이 인도 조정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대법원 나해 사건 열람해서 이해 당사자 이름까지만 알면은 열람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타인 사건이지만 타인 사건이라 해서 계략적인 사항까지 열람이 안 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법원 나해 사건 열람해서 내 사건은 아니지만은 당사자 이름 알고 계략적인 내용을 알면 열람해서 조정조서 조정 성립일까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권 권리 분석 내용에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살펴야 되는데 임차 내역 없음, 채무자, 소유자, 점유 상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MCI 대부 2022년 11월 1일 임차인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죠. 설정 최고 금액 8억 8천. 그 다음에 독림 컨설팅 대부 2순위로 4억 좀 800. 설정 날짜가 11월 1일, 11월 28일 순차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넘어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조서라든지 유치권 어떤 요건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아까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 서초구 서광대로 26길 반포동 설해 아르드빌 소유자 채무자 점유 기록돼 있고 소유자만 점유돼 등재돼 있고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뭐 폐문부재는 폐문부재가 한 달이고 두 달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법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안내문 부착해서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정적인 그런 문구는 자제합니다. 이 법원 그 기록 서류에 경매 그 어떤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지를 두는 그런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명세서의 어떤 권리관계가 법률적인 그 의미 있는 그 좀 진보된 그런 성질로 기록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그 회수가 안 될 시 이것도 상내로 기록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을 보더라도 말소가 안 되고 승계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좀 단언적인 문구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차이가 최고가 매수 신고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결정되는 매각 결정일 이전에 경매 기록 처음부터 경매 개시 결정부터 경매 그 기일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되기까지 쭉 기록된 그 서류에 보시고 이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별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불리한 매수자로서는 이것까지 뭐 승계되는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에 대한 불허가 신청 즉시 항고 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소유자 박모 씨 2022년 1월 10일 경매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그 취득한 게 아니라 매각이 됐는데 제2가 이 이전 등기부도 봤는데 경매로 2번인가 3번 계속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2022년 소유권 이전 1월 10일 이 일자도 이 경매 기록에 쭉 나와 있는 서류를 루틴대로 쭉 검토하면서 날짜 대비도 그때그때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언제 성립이 된 건지 또 점유는 지속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2022년 1월 10일 그 임의경매로 취득한 겁니다. 문건 접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은 필히 봐야 됩니다. 아까 그 주요 사항에서 유치권. 자, 그러면 유치권자 2023년 8월 8일 그 주 유치권 신고서 제출 경매 개시일 또 개시일이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개시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일이 이런 그 유치권 신고일이 없는 경우에는 별반 그 살펴보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경매 개시일이 2023년 2월 8일입니다. 유치권 신고일은 (2023년 8월) 개시일 후 한 6개월 정도 경과돼서죠.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게 보겠지만은 물건 명세서 이전의 현황 조사서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이때부터 점유자로 유치권자는 점유가 개시 이 이전에 이따 요건에 들어갑니다. 이제 유치권 요건 이 이전부터 점유가 개시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지속이 돼야 됩니다. 점유가 지속되지 않고 점유를 침탈을 당했다.
점유 회복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태를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법적인 조치가 없이 점유 상실이 되면은 유치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건 상실입니다. 의미가 없죠. 유치권 신고해봤자. 문건 접수 내역 다음에 유치권 요건 및 효력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 실전이 중요하죠. 그 뭐 중국무술, 탕남권, 영춘권, UFC 뭐 체급에서 차이가 있어서 진다 뭐 변명도 많이 하지만은 실전에서 필요 없는 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 강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으신지 댓글을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저 대학원 등록하고 대학원에 가서 그냥 유치권에 대해서 한 6개월 강의받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 3, 4개월 강의받고 그게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지 이 경매 사건 하나하나에 필요한 그 검토 대상이 되는 법률적인 요건이나 사항은 정경상 TV 영상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뭐 격투기에서도 나오듯이 그 뭐 영춘권 탕남권 품새 평생 배우면 뭐합니까? 실제 사건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쭉 진행되는 그 흐름 경매 권리분석 흐름 속에서 루틴 정규 과정 쭉 진행 과정 중에서 아 이쪽으로 파급이 되는구나. 이걸 좀 깊이 더 검토해야 되겠구나. 이런 면에서 제 이 강의 영상 성의껏 만든다고 잡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정경사 TV 영상 보시면은 추천 입찰가 나무람 없이 감가 요인은 감가 요인대로 감가를 했을 거고 또 이런 물건은 배제해야 됩니다.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시다. 정확하게 결론 내드립니다. 유치권은 결련성 채권이 저 당의 물건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공사해놓고 이 집에 와서 유치권을 주장한다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환기일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에는 이 상환기일이 도래한 게 아니죠. 빚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려면은 공사를 완료해 놓고 또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약속을 했다든지 약정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돼 갖고 이미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는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강의하다가 안심하고 들으시라는 게 저도 소멸시효나 취득시효 이거 갖고 한 달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이 사건하고 우리는 이 경매 사건이 내가 입찰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봐야 되면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걸 10억에 샀는데 15억에 사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10억에 그 감정가로 최저가로 게시가 됐는데 10번 유찰돼 갖고 뭐 1억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입찰 보면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유치권자는 아까 그 현황조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갔는데 그때 그냥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이사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요건 미달입니다. 여기 그 경매 개시 일 전부터 유치권 주장하고 점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유치권 계획이 특수물건 그런 이제 그 강의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치권 소송에 휘말려서 대법원까지 3년에서 5년 여기 가서 물어보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저희 가서 물어보면 또 피고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상반된 그런 소송은 절대 하면 안 되신다는 권유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쉽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론 취지, 기일 조서, 기일 조사 취지, 뭐 취지문, 설명문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은 그 요새는 제도가 잘 돼 있어 갖고 전자소송, 당사소송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법무사 서류 작성비밖에 안 받습니다. 서류 작성으로 끝날만 한 그런 법적인 지위가 확보됐을 때는 소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다수설, 소수설, 통설 모든 게 다 대두가 돼갖고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합의부에서도 100% 합의 안 됩니다. 그런 사건에는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정경사 TV 강의에서는 이 물건은 소송 여지가 있는데 그 입증이나 주장에 엄청난 에러가 있으니까 시간 장기간 걸리는데 좋은 재산 묶어놓고 대출도 못 받고 그런 물건이니까 배제하십시오 하고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황 조사서에 깨끗하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1요건 점유가 경매 개시부터 유치권 점유 유치권자가 뭐 하다못해 플래카드도 펼쳐놓고 아니면 간접 점유 뭐 저 경비 업체라든지 열쇠로 잠금 장치를 시정을 했다든지 보조 점유까지도 없대는 게 입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치권자 뭐 아주 유치권은 무조건 까다롭게 생각되는데 이 본건에서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까 조정조서 사건이 유치권과 결련성, 연관성이 있다고 주요 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2 가단 5065-920 나의 법원, 대법원, 나의 사건 열람에서 이 번호 치시고 이해관계인 이름, 이 원고 박모 씨 이름 치고 하면은 뭐 저 중복 문자 숫자 6개인가 그 입력하시고 하면은 이런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얘기일 수가 있냐면은 유치권자 내가 그 물건에서 무슨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뭐 소송이 제기가 됐겠죠. 근데 조정이 성립됐다는 얘기는 채권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받을 거를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을 하고 서로 화해 합의선을 찾아갖고 조정이 성립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유치권 신고를 이 사건 진행 기일 및 내용 이렇게 해갖고 쭉 조정 성립이 2022년 9월 21일 됐죠. 그러면 이때는 그 유치권자가 당사자 피고에 대한 박모 씨에 대한 그 채권이지 물권적 효력 발생하는 유치질 저당 이 물권적 효력 발생하는 그 민법상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 갖고도 제가 좀 그 댓글 하나 보고 좀 억울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거 갖고도 또 며칠 강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강의 가능합니다. 이 PPT 파일로 저기 강의 자료 만들어 갖고 한데 본권에서 연관 없는 거 펀치 효력이 팔 길이 원심력 스피드 속도 그 삼박자 없이 상대방은 아무 타격감 없고 케어 근처 안 가고 펀치 하나 맞고 웃고 그런 걸 비유하겠습니다. 자, 정경사 TV는 실정 경매 사례, 정통 경매 사례 분석에 그 이니셜 한글로 이니셜로 해서 정통 경매 사례로 해서 TV 채널명까지 줬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건은 이 유치권은 무시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제가 검토해갖고 소송 여지가 있으면 소송 여지가 있다. 아니면 복잡하다. 입증이 해서 다 분리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을 무시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낙찰가 이 반포동 쪽에 그런 어떤 이 빌라트라고 볼 수도 있고 단독동이니까 17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형은 75평형이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봐야죠. 요새 최근 2개월, 최근 4개월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꺾였다 그러는데 자, 어디 각광받는 지역 어떤 그 농축된 지역은 가격 안 빠집니다. 낙찰가.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게 추천 입찰가를 권유해 드리기 전에 차라리 현지에 가서 한 군데 들리지 말고 꼭 두 군데 이상 두 군데 정도 중개사 사무실 들려갖고 금매로 나온 물건을 조사해 보시고 난 다음에 입찰가 정하시는 거를 계속 권유해 드립니다. 금매 물건이 경매장에 가면은 경매 컨설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경매가를 높게 쓰게 해서 1등 당첨을 시켜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자꾸 높게 권유하고 사회적인 행위까지 2등을 가라. 쉬운 얘기로 자기 앞 숲에 하나 찾아갖고 가라. 2등 세워갖고 높게 유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금매 시세보다 비싸게 주는 그런 컨설팅 얘기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뭐 90% 그 제가 보낸 사이트는 17억 6,200 거의 80%를 넘는 가격으로 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낙찰가율. 근데 여기에는 단독동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동 규모도 갖춰져 있고 그런 단지 내 아파트까지 포함된 이 수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0% 적용해서 뭐 20억 잡고 16억에서 감각적으로 16억 제 주관적인 이 추천 입찰가입니다. 16억 2천, 3천 정도 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데 또 말씀드립니다. 꼭 현장 가셔갖고 주변 여건도 보시고 이 단독동 말고 17세대 있는 거 말고 반포구 설해동 가셔갖고 좀 그 동 규모가 근데 그쪽에는 동 규모가 큰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어떤 유사한 같은 유형의 아파트를 몇 개 해서 금매 시세 점검하고 가격 쓸 가격 정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인색하지 마시고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